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50-50가 빌보드 100에서 9주차 차트인을 연속 기록하면서 K-팝 걸그룹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순위는 18위예요. 영국 차트에서도 8주 연속 진입이고 최고 순위는 8위, 현재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기록을 경신 중에 있거든요. 인기를 얻고 있는 큐피드는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댄스 챌린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밈으로서도 사용되고 있어서 당분간 차트 유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본 틱톡에서도 잠시나마 댄스 챌린지가 인기를 끌었고요. 이거는 뭐 언제 다시 불붙을지 모르고, 중국에서도 이제 이 음악을 배경음으로 사용하는 틱톡 영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곡은 표절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고, 대표 프로듀서분이 인터뷰도 하면서 화제도 되었어요. 특히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 팀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반반이가 블랙핑크를 넘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반이가 댄스 챌린지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빌보드 100에서 2위까지 차지한 싸이님의 케이스와 비교를 하기도 해요. 싸이님도 강남 스타일로 이제 댄스로 인기를 얻었지만 그 곡이 지나간 이후에는 인기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전에 알고도.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런 자잘한 이야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팀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내용은 듣고 있거든요. 같이. 먼저 이 팀이 중소돌의 기적은 맞아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여러 크기의 회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신생회사가 맞고 이 팀이 그 회사의 첫 팀이 맞죠. 그래서 뭐 JYP 같은 큰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회사고, 어쨌든 인프라도 시작하는 회사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알려진 것처럼 엄청나게 막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는 아니다. 제가 알기로 이 회사가 JTBC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회사 직원이 4명뿐이 없다, 그런 작은 중소기획사다라는 뭐 기사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냥 저는 중소돌의 기적, 저런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후에 뭐 대표님들이 뮤비 찍을 돈이 없어서 본인 뭐 차도 팔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런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없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저는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 실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영어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 아주 튼튼한 라인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게 직접 투자자들이 네트워크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받쳐주는 힘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들이 투자를 무한정 해주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들이 자금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생 기획사 치고는 이 회사가 되게, 저는 인프라가 좋게 시작을 한다고 느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런 마케팅을 딱 펼치는 것도 이 회사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마케팅 포인트를 잘 안다, 그런 느낌을 받게 했죠. 그리고 보면 인터뷰를 한 내용들도 굉장히 마케팅적인 대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K-팝을 듣는 10%가 아닌 그 외에 90%를 위해서 도전했다, 뭐 이런 말도 하셨잖아. 그러나 이 회사가 뭐 매우 작거나 영세한 규모는 아니었다,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팀이다 라는 말인데요. 어쨌든 슈폼에서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이 오면서 현재 위치까지 간 거죠. 그럼 이 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긍정적으로 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먼저 싸이님과의 비교를 생각해보면, 싸이님이 강남 스타일의 댄스 챌린지만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고 50-50도 비슷한 흐름이 있어서 둘의 케이스를 같게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아주 다른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싸이님은 댄스의 힘이 한 50%였다면 그 싸이님의 캐릭터가 50%의 힘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엄청 희한한 동작을 하는 것이 되게 신기했다는 그런 임팩트가 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싸이님의 성공은 춤과 캐릭터의 50-50였다.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그러나 이 반반이는 그런 특이하고 신기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죠. 싸이님이 인기를 얻었던 큰 포인트가 이 반반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반이는 영어권에서도 듣기 편한 음악 그리고 따라하기 쉬운 안무 자체로 인기를 얻은 거니까요. 그리고 싸이님이 강남스타일로 활동할 당시랑 지금 케이팝 지형이 완전 다르죠. 강남스타일이 무려 2012년도였어요.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1위를 한 것이 2020년이었으니까요. 오빤 강남스타일. 지금까지도 빌보드 100 차트인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지금은 케이팝이 나오면 전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케이팝 팬들이 노래를 들어주니까요. 그래서 반반이는 앞으로 활동을 할 때도 해외의 케이팝 팬들의 지원을 받게 되니까 싸이님과의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이님의 강남스타일 이후의 성적을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워낙 강남스타일의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싸이님은 강남스타일로 2위를 한 이후에도 해외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젠틀맨이 빌보드 100에서 5위까지 차지를 했었어요. 후속곡이었던. 그리고 행오버가 26위까지 차지를 했고요. 강남스타일을 발표한 지 3년이나 지난 이후에 발표했던 데디도 빌보드 100에서 97위로 차트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이는 현재 빌보드 100에서 17위까지 기록을 했죠. 근데 케이팝의 지형의 상황이 더 좋고 물론 지금 이미 차트인이 9주차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막 10위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겠지만 이후 발표되는 곡들도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면 빌보드 100에 차트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싸이님도 어쨌든 3년 후까지도 차트인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1, 2년 동안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반반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양에서도 인기를 얻는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듣기 좋은 곡도 있는데 따라하기 쉬운 안무가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반을 지금 바치고 있는 힘은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귀여운 안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50-50가 다음 곡에서도 사람들이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특징이 있는 포인트 안무에 집중을 한다면 인기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반이는 그렇게 해야 하고 아마도 회사에서 그것을 캐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잘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팀이 잘 되기 바라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음 싱글이 기대가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제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곡이 나오면은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